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오늘 얘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강한내에서 많이 다루는, 그만큼 환자분들이 많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공황발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공황 상태가 왔다, 아니면 내가 공황장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공황발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쩌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흔하게 쓰이는 것과는 달리 공황발작은 들어보지 못했을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공황장애의 정확한 진단, 공황장애 환자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공황발작이라는 게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공황발작이란 무엇이냐? 공황발작은 특정 증상, 13가지의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를 공황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공황발작은 공황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불안장애나 신체화 증상, 아니면 강박장애, 이런 증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공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공황발작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13개의 증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에 4가지 이상이 있을 때 공황발작이 있고 공황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증상 4가지 이상 체크를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요. 사실 임상적으로, 즉 환자를 볼 때에는 몇 가지 증상을 갖고 있냐가 아니라 불안함이나 이 불안함으로 인한 다른 증상을 경험하고 이것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흔한 것, 공황발작이 시작될 때 특정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두근거림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인들에게서는 두근거림, 심계항진이라고 하죠. 두근거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 현기증, 어지럼증, 이런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답답한 호흡곤란, 이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고, 팔다리 저림, 사지 저림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이 팔다리가 저리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스트레스나 불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황발작의 한 종류로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팔다리 저림이 혈액순환이나 근골격계적인 원인이 아니라 스트레스, 공황과 관련된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황장애 그리고 공황발작을 경험했던 환자분들이 오셔서 증상이 언제 생겼냐, 특별한 계기가 있냐 여쭤보면, 많은 분들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 즈음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에 시달렸거나, 혹은 신체적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 어떤 다른 병이나 증상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혹 몇몇 분들은 아니 나는 요새 스트레스도 없었고 이런 증상이 생길 이유도 없었는데 생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이런지 굉장히 답답해하고 증상을 알아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특별한 원인 없이도 공황장애, 공황발작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황발작을 많이 경험할 때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운전할 때 보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경험했던 이런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가 요즘 불안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 있을 때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속도감을 느끼신다든지 새삼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혹은 운전을 하다가 잘 가고 있을 땐 괜찮은데 교통정체가 시작됐을 때 갑자기 답답함이나 불안함을 느끼면서 공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럴 때 이제 확 올라오면 갑자기 두근거리고 뭔가 답답하고 불편하고 운전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심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 정지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또 발표할 때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누군가 나를 집중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준비했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준비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쪼이는 것 같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쿵쾅쿵쾅 거리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다시 마음을 잡고 속개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다음번 발표하거나 다음번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에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발생하면서 또 망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도 이런 공황 발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 드라마 일타스캔들에 보면 드라마 속 빵수아가 시험 볼 때 갑자기 글씨들이 막 올라오거나 움직이는 게 보이기도 하죠. 이건 좀 심한 경우에 그렇기는 한데, 시험 볼 때 갑자기 글자를 못 읽겠거나 글자가 없어진 하얀 상태로 보이거나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면서 도저히 집중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를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즉 시험 볼 때도 불안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심할 때에는 당연히 치료기관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약물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가장 주가 되겠는데요.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또 중요한 것, 내가 어떤 특정 상황이나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그러한 상황에서 공황 발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내가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어떤 특정 사람이다, 아니면 진짜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나 사람이다 하면 그건 이제 조금 감안할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나만 무섭게 받아들인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하는 것, 시험 보는 것, 혹은 특정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나 터널 안이나 교통수단이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도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잘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건 내가 특정 상황이 됐을 때 내 몸이 긴급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공황 발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여유를 가지면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불안하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것을 내 뇌에 알려줘야 됩니다. 간혹 운전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운전을 하는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는 것들이 있죠. 뭐 블랙박스가 될 수 있고, 물론 사고 영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한적한 시골길을 운전하는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운전하는 차를 3인칭으로 바깥에서 보시거나 하면서 그걸 보시면서 내 뇌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 아니다. 운전을 하는 것은, 차를 주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내 뇌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운전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아, 무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뇌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지 못해요. 시각적인 자료를 해주면 좋고,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위험하지 않다,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시험 보는 것은 불안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고요. 또 글씨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첩에 시험 보는 것은 불안한 것이 아니다 라고 쓰고 보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글씨로 봐서 그런지 불안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시험 보는 영상을 보면 보통은 별 생각 안 듭니다. 왜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 3인칭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불안하거나 긴장하지 않을 일이라는 걸 내 뇌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면 우리 뇌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게 불안해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점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높아져 있는 불안도를 낮춰서 공황 발작이 유발되지 않을 만큼 정신건강이 회복된 후에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는 공황 발작, 그리고 이 공황 발작은 공황 장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상황에 대해서 내 뇌에게 불안하지 않다, 안전하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연습을 통해 공황 발작을 극복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뇌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